이번 대선에서 아주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원래 미국에서는요,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 바로 흑인하고 히스패닉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는 흑인과 히스패닉에서 해리스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흑인과 히스패닉에서 트럼프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오죽하면 뉴욕타임스에서 이런 제목의 기사를 내놨습니다. 트럼프가 흑인과 히스패닉 유권자들 사이에서 지지를 얻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제목이거든요. 이 뉴욕타임스 기사에서 해리스의 히스패닉 지지율은 56%라고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낮은 거냐? 오바마는 71%의 히스패닉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은 66%였고요. 바이든은 63%였습니다. 이에 비해서 해리스는 56%니까 어떻게 보면 이 미국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한테 지지를 잘 못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히스패닉 유권자가 이전보다 훨씬 중요해졌거든요. 원래 히스패닉계는 이 합계 출산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유권자 숫자가 자꾸만 늘어나고 있는데 이번에는 유권자가 무려 3,620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경합주 유권자는 무려 2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번 대선에서 히스패닉계가 이 캐스팅 보트를 쥐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히스패닉계의 지지율만 낮은 게 아니에요. 흑인인 해리스, 흑인 지지율마저 저조합니다. 물론 아버지가 흑인이긴 하지만 해리스는 인도계 어머니의 철저한 인도식 교육으로 자라났기 때문에 해리스가 정말 이 정서적으로도 흑인에 대한 공감대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인종적으로는 아버지가 흑인이니까 흑인표를 더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보시면 오바마가 흑인 지지율 95%였고요. 힐러리가 89% 그리고 바이든이 90%였습니다. 그러니까 백인인 힐러리와 바이든이 한 89에서 90, 오바마가 95%니까 해리스는 아니 적어도 90%는 살짝 넘는 흑인들의 지지율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뉴욕타임스 기사에 따르면 고작 7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리스의 당선은 지금 어디에 달려 있느냐? 조선일보에서 제목을 잘 달았더라고요. 11월 1일자 기사를 보면 유권자의 30%인 백인 여성에 달렸다 이렇게 기사를 썼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핵심 지지층이 이렇게 다 이탈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유권자를 끌고 와야 되는데 새로운 유권자 후보 백인 여성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해리스가 되려면 백인 여성표를 어떻게든 한 표라도 더 끌어와야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미국의 민주당이 원래 히스패닉과 흑인들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쓰는 정당이 아니었나요? 그래서 원래 히스패닉과 흑인들은 미국의 민주당을 열렬하게 지지해 왔거든요. 그런데 왜 이번에 해리스에 대해서는 히스패닉과 흑인들이 등을 돌린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느냐?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외교부의 라틴 아메리카 협력센터가 만든 자료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자, 이 자료를 보면 그 이유가 드러나 있습니다. 트럼프 때는 불법 이민자 숫자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자, 이렇게 불법 이민자를 트럼프 때 철저하게 막아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바이든 때는 자, 그래프에서도 완전히 드러날 정도로 불법 이민자 입국자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자, 이 불법 이민자 문제에 대해서 해리스의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 국경 문제의 총 책임자로 임명된 사람이 바로 해리스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3월 24일 해리스 부통령에게 남북 국경지대 미리국 문제 해결을 위한 중책을 맡겼다. 이런 기사가 아시아 경제에도 나와 있고요. 이때 외신 기사로 정말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화제가 됐던 일이거든요. 자, 해리스 부통령의 주요 임무는 뭐냐? 이민자 유입을 막을 전략을 개발하는 게 바로 해리스 부통령의 어떻게 보면 부통령으로서 거의 유일한 임무였거든요. 근데 이 임무를 맡자마자 어떻게 됐느냐? 불법 이민자가 진짜 물밀듯이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온 겁니다. 자,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죠. 해리스는 왜 불법 이민을 막지 않았을까? 사실 정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해리스의 정치적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바로 이 불법 이민 문제거든요. 국경 수비를 맡았으면 이 철저하게 불법 이민을 막던가 뭔가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막지 않다 보니까 자, 이 그래프를 잘 보시면요.
오바마 임기 때는 한 달에 5만 9천 명씩 늘어났습니다. 근데 오바마 두 번째 임기에는 7만 6천 명씩 늘어났거든요. 그게 트럼프 때로 가면서 4만 2천 명으로 확 줄었습니다. 그런데 해리스가 국경 수비를 맡은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갑자기 이민자가 월 평균 13만 7천 명. 와, 이거 트럼프 때보다 무려 3배나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미국 내 불법 이민자 숫자가 어떻게 늘어났느냐? 2020년에는 미국 내에 있는 총 불법 이민자 숫자가 1,02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리스가 국경을 막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이게 1,680만 명으로 2023년까지 늘어났는데요. 근데 이게 23년까지 데이터잖아요. 24년까지는 1,800에서 1,900만 명으로 늘어났다. 이런 추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 아니 그동안 국경 수비 안 하고 뭐 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해리스는 왜 국경 수비를 트럼프 때보다 훨씬 더 허술하게 해서 이렇게 불법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오게 했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 특히 많이 들어온 게 미성년 동반 불법 이민자 수가 해리스 때 엄청나게 늘어난 걸 볼 수 있는데요. 트럼프 때는 뭐 8만 3천 명 들어온 게 최대치고 가장 적게 들어왔을 때 3만 4천 명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해리스가 국경 수비를 맡았을 때는 15만 명이나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트럼프 때 가장 적었을 때보다 와, 이거 4배, 5배 훨씬 더 늘어난 거잖아요. 자, 이걸 인권 때문에 미성년자를 동반한 불법 이민자를 이렇게 많이 받아들인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조금 나쁘게 해석하는 공화당 쪽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들 이거 다 음모 아니냐? 히스패닉계가 민주당을 대체로 지지하니까 너희들 지지자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일부러 미성년자 동반 이민자들이 이렇게 많이 받아주면 이 미성년자들은 성년이 될 때 잘하면 투표권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일부러 너희들 이런 거지 라고 공화당은 비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해리스 마음속에 들어가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불법 이민자를 받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현재 이게 바로 히스패닉과 흑인들의 마음을 돌리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의문이 들 거예요. 히스패닉이 더 많이 들어오면 아니 우리 동료들이 들어오는데 기존의 히스패닉은 환영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왜냐하면 히스패닉 불법 이민자가 많이 들어오면 누구하고 경쟁하느냐?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의 히스패닉과 경쟁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슷한 일자리를 갖고 있던 흑인들과도 일자리를 경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합법 이민자보다 당연히 불법 이민자들은 임금이 훨씬 낮아도 이 일을 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모든 게 합법으로 채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 불법 이민자가 합법 이민자들의 일자리를 뺏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서부에 아직도 대농장 이런 데 있는데 이런 데서 불법 이민자 고용한다고 이걸 미국 정부가 다 감시할 수 있느냐? 진짜 쉽지 않아요. 미국이란 나라가 워낙 넓은 데다가 심지어 이게 또 주마다 다 다른 법규를 갖고 있고 이런 불법 이민자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인 그런 주도 있기 때문에 불법 이민자 고용을 막을 수 있느냐? 이게 또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자리를 잃게 되는 기존의 히스패닉들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에는 정말 좋은 사이트들이 많죠. 최근에 여론조사의 평균을 내서 이렇게 0.1%포인트라도 이긴 줄을 이렇게 트럼프가 이겼다. 그리고 해리스가 이겼으면 해리스가 이겼다. 이렇게 표시해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이트에 따르면 트럼프가 287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것으로 나오고 그리고 해리스는 251명으로 나옵니다. 물론 이건 0.1%포인트라도 이기면 무조건 그 지역을 이긴 것으로 봤기 때문에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것도 이렇게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대로 무조건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다만 평균치가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서 파란 지역, 즉 해리스를 지지하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 동부나 서부 이런 지역들이죠. 그리고 중부 지역들, 이 지역은 빨간색입니다. 특히 남부에 또 빨간색들이 이렇게 모여 있죠. 왜 그러냐? 파란 지역은 불법 이민자와 일자리 경합이 적은 지역입니다. 자, 이렇게 지역적인 문제도 있지만
계층과 직업, 세대도 불법 이민자와 경쟁하느냐 아니냐가 지지 성향을 상당히 갈랐거든요. 자, 월가의 금융인들, 빅테크 경영진들, 그리고 메이저 언론인들, 이런 사람들은 불법 이민자하고 전혀 경쟁하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서 불법 이민자들하고 경쟁하는 계층 그리고 직업 세대를 보면 히스패닉, 흑인들, 백인 노동자 계층 그리고 청년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 세대 중에서 숙련된 노동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러면 자칫하면 불법 이민자 때문에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층별 세대별 이 지지가 갈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첨예하게 히스패닉 유권자를 놓고 싸우는 와중에 트럼프를 지지한다면서 나온 한 개그맨이 이 푸에르토리코를 쓰레기 섬이라고 부르면서 이게 논란이 됐죠. 근데 이 푸에르토리코 출신 미국 유권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미국 전역에 600만 명이 거주하고 있고요. 특히 펜실베니아에 47만 명으로 3.8%입니다. 3.8%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펜실베니아에서 트럼프가 지금 평균을 내면 0.4%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와 있긴 한데 여러분 이 0.4%라는 거 진짜 조금이잖아요. 그런데 푸에르토리코 출신 미국 유권자가 3.8% 그러면 이 펜실베니아에 사는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의 이 표심만 조금만 바뀌어도 미국 대통령이 바뀌는 아주 중요한 결단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이 푸에르토리코를 쓰레기 섬이라고 불렀던 게 과연 어느 정도 여파가 있는지 이건 여론조사로 포착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다만 이 푸에르토리코 출신이라 하더라도 과연 이 쓰레기 섬이라는 그 단어에 어느 정도 반응할 것인가 많은 미국의 이 선거 전문가들은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트럼프 본인이 얘기한 게 아니라 찬조 연설을 한 개그맨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나중에 바이든이 또 쓰레기 얘기를 하면서 논점이 흐려졌기 때문에 이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하는데 저도 이건 진짜 이 투표함을 열어봐야만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선에 남아있는 변수가 세 가지 있다면 첫 번째는 이 불법 이민자들하고 경쟁하는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이 쓰레기 섬 그것도 개그맨이 한 그런 모욕에 표심이 움직일 것이냐 아니면 이 불법 이민자들에게 국경을 열어줘서 내 일자리를 빼앗아가게 만든 해리스를 심판하려 할 것이냐. 두 번째 변수는 지금 흑인들은 남성과 여성이 완전히 갈라졌죠. 여성들은 해리스를 그래도 여전히 지지하고 있는데 흑인 남성들이 지금 특히 젊은 세대 남성들이 해리스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더 힐지가 흑인 청년 남성들의 지지율이 10%포인트 높아졌다 이렇게 보도하긴 했는데 여론조사한 것이 흑인 슈퍼팩 즉 해리스를 지지하는 곳이라 이걸 100% 믿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은 약간 듭니다.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역시 유권자 숫자가 많은 백인들이고요. 그중에서 백인 여성입니다. 해리스 진영과 우리나라의 언론들은 백인 여성들이 몰표를 해리스한테 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 주장대로 백인 여성들이 몰표를 준다면 이 백인들의 유권자 비중이 여전히 미국에선 높은 편이기 때문에 막강한 후원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죠. 기혼 여성과 미혼 여성의 지지율 격차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자, 미혼과 기혼이 이번 대선 정말 희한해요. 미혼과 기혼도 나눠지는 이런 특이한 대선. 자, 미혼의 백인 여성은 해리스 52%, 트럼프는 23%를 지지해서 해리스가 무려 26%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굉장한 격차로 해리스를 지지하고 있죠. 근데 기혼 백인 여성은 달라집니다. 해리스가 46%, 트럼프는 41%로 해리스가 고작 5%포인트밖에 앞서 있지 않습니다. 자, 근데 미혼 여성은 왜 이렇게 해리스를 열렬하게 지지하느냐? 아마도 펜스 부통령 후보랑 상당히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 미혼 여성들을 고양이나 키우는 여성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해서 이것 때문에 표를 미혼 여성한테 굉장히 많이 깎아먹었습니다. 게다가 이 낙태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낙태도 미혼 백인 여성들의 몰표를 해리스한테 몰리게 하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 해리스가
히스패닉과 흑인표를 너무 많이 잃은 상태거든요. 이 상황에서 해리스가 역전을 하려면 미혼 여성이 투표장에 많이 나가는 걸 기대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가장 걱정되는 건 미국이 이렇게까지 분열된 적이 없었거든요. 세대에 따라 분열되고 남성과 여성에 따라 분열되고 그리고 계층에 따라 완전히 철저하게 분열된 선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대선이 어떻게 끝나든 미국 내의 갈등은 더욱더 커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박종원의 지식 한방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